저를 풀꽃시인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풀꽃이라는 시 한 편이 세상에 나가서 전제는 그렇습니다. 예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버드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아야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가 내 옆에 와서 앉았으므로 나의 봄은 현재 진행형이 아닐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비록 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봄을 마음속에 간직하면 내가 봄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 쓰는 사람이고요. 공주에서 사는데 뵈려고 공주에서 택시 타고 고속버스 타고 전철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이름이 나태주인데 나태주라는 사람이 저 말고 또 있어요. 태권도를 하면서 이렇게 돌면서 노래 부르고 그런 아주 대단한 20대 젊은 나태주가 있고요. 저는 나이가 많은 나태주, 그리고 시 쓰는 나태주입니다.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옛날에는 저만 나왔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이제 위에 나와가지고 나는 그냥 여지없이 찌그러지는 나태주가 되는데 뭐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또 연예인 또 방송 이런 데 일하는 사람이고 저는 글 쓰는 사람인데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나태주. 우리 집안에 같은 나씨의 동생 이름이 똑같아요. 그 동생이 이름이 나우주인데 그게 주자 떨림이지요. 사람이 매우 성실하고 선량하고 친절하고 부침성 있고 그런 젊은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송에서 한번 방송을 한번 서로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시인 나태주, 태권트로맨 나태주, 영원하라! 우와! 과연 스타야. 어쨌든 그런 나태주가 있고요. 저는 시 쓰는 나태주입니다. 1971년부터 이제 시인이니까 오랫동안 시인입니다. 50년이 넘었죠. 이렇게 오랫동안 시를 썼는데 그동안 저를 알아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 문단 안에서는 우리 친구들이나 글 쓰는 후배나 선배들이 아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문단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좋고 싫고를 떠나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이렇게 대중적으로 말한다면 무명으로 있다가 제 나이 이제 70 가까워서부터 60살 넘어서 중반부터 조금 알려지는 시인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까? 저를 풀꽃시인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풀꽃이라는 시 한 편이 세상에 나가서 그 뒤부터 저를 풀꽃시인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제 시집도 사서 봐주고 또 제 다른 시도 이렇게 꺼내서 읽어주고 이렇게 또 이제 강연이나 이런 방송 녹화도 불러주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매우 고맙지요. 시 한 편이지만은 비록 그 시가 24작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시지만은 그 시로 해서 제가 그래도 세상에 알려지는 그런 시인이 되었으므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봄에 쓴 시입니다. 봄. 제가 그 초등학교 선생을 43년 동안 했는데 막판에는 교장을 했지요. 8년 동안. 그때 이제 아이들하고 다른 교장들은 공부를 이렇게 수업을 안 했는데 저는 아이들하고 수업을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볼까? 그렇죠. 40년 넘게 가깝게 제가 고민을 했겠지요. 아이들이라는 게 본래 예쁘지가 않습니다. 사랑스럽지가 않고 요란스럽고 말썽도 피우고 우리 집에 있는 내 새끼도 안 이쁜데 남의 새끼가 이쁠 리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선생은 남의 자식이지만은 예쁘게 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생이 아이들을 예쁘게 안 보면 자기가 불행하고 아이들이 불행하고 학교가 불행하고 학부모가 불행하고 이 나라 전체가 불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봐야 그쵸 애들을 이쁘게 볼까? 그때 자세히 봐야 되겠다. 어떻게 봐야 제 애들이 사랑스럽게 보일까? 오래 봐야 되겠다. 이 천재는 그렇습니다. 예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우리 삶, 우리 자신이 예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아요, 본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버드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아야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게 가장 좋은 길이 아닐까. 그리고 선생도 그래야 선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요. 봄이 와서 제비꽃이 한창 피어있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제비꽃을 볼 때, 저건 풀이야, 자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제비꽃을 보고, 와, 이거는 예쁘다. 생긴 것이 제비처럼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쁘다고 생각하면, 그 제비꽃, 그 자풀이 꽃이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공주의 풀꽃문학관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문학관을 운영하는데 제가 그 풀꽃문학관 그 올해 풀 매주고 뭐 이렇게 잔디 자르고 하느라고 뭐 손이 많이 아주 험해졌어요. 그리고 나이가 좀 들어서 이렇게 손가락 마디도 아프고 그런데 그래도 왜 제가 이제 그런 걸 하겠어요. 풀이 예쁘고 사랑스럽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풀밭을 메고 꽃밭을 맬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같은 풀이지만은 이걸 가꿔야 되겠다 생각하고 들여다보고 가꾸고 이렇게 보호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그 순간 꽃이 됩니다. 말하자면 그냥 풀이 화초가 되는 거예요. 화초. 그러니까 꽃이 핀 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이걸 뽑아야 되겠다. 호미를 이렇게 뽑고 손으로 뽑고 자르고 뭐 이렇게 한다면 그게 화초가 아니고 잡초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같은 풀인데 마음먹기 따라서 화초가 되고 잡초가 된다는 사실, 이걸 저는 풀꽃문학관에서 요즘도 계속해서 제가 배우고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간직한 말이 있어요.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 내자 막고 거자 막추. 뭐 그런 한문 말인데 가는 사람을 잡지 말고 오는 사람을 막지 마라. 뭐 이런 말인데 이 풀꽃문학관 일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배우고 마음속으로 느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반추하고 배우고 그러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세상을 보고 그럴 때도 아이들이 이게 화초다, 예쁘고 사랑스럽고 가꿔야 될 어떤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화초가 되는 것이고, 이걸 버려야 되겠다, 뽑아야 되겠다 뭐 이러면 그거는 잡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교장을 할 때
세 군데 학교에서 했는데 두 번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을 쓴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본래는 예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자세히 보고 오래 봐서라도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자. 뭐 그렇게 두 문장을 썼고 그 밑에다가 옛날 같으면 나만 그렇다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제가 참 너도 그렇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러므로 이 시가 나만 그렇다에서 너도 그렇다로 바뀌어서 세상 모든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시가 꽃이 되고 정말로 좋은 시가 되고 아름다운 마음이 돼서 제가 그 뒤에 여러 가지로 바뀌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봄이 저한테 준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재작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그 소나기, 벼락을 맞았습니다. 모두가 감방에 갇혀서 사는 죄수처럼 살았고, 뭐 여행을 갈 수도 없었고, 축제도 못하고, 모임도 못하고, 사람끼리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매우 우울하고 따분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뭐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뭐 몇 시간 이어지니까 그 이어지는 시간에도 코로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올 봄에 제가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어떤 출판사에서 산문집을 내자. 그래서 작년에도 내고 그렇게도 냈는데 산문집 내는 게 저한테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원래 이제 시 쓰는 사람이라 산문은 양도 많고 어떻게 보다 보면 쓴 얘기를 또 쓰기도 해요. 앞에 책에다 썼는데 다음 책에다 또 쓴다고요.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잊어먹고 그래서 좀 인터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올해 또 내자 그래서 냈어요. 그 출판사에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많이 기다려주고 그래서 고마운 뜻이 있어서 제가 내자 해서 냈는데 제목입니다.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상당히 그때 책을 낼 때 그 출판사 에디터들하고 이렇게 많이 이제 밀고 당기고 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다가 가장 좋은 그 접합점을 찾아서 책 이름을 붙이는데 제가 그 출판사 친구들한테 봄이다 살아보자 이렇게 제목을 붙이자고 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봄이라는 것하고 살아본다는 것하고. 그렇죠. 이 봄은요 삶의 시초입니다. 모든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바람이 시원해지고 햇빛도 따뜻해지고 비도 오고 좋아지는 그야말로 생명의 시초입니다. 인생으로 봐서는 유소년기가 바로 봄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분들에게 봄이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이 봄입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왔고 그렇기도 왔고 내년에도 오겠지만 해마다 오는 봄이지만 봄은 매우 아름다운 색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좋은 날이고 그야말로 선물과 같은 그런 계절이 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겨울이었다면 이제 코로나가 가고 봄이다. 이렇게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외쳐보고 우리 스스로 느껴보고 그리고 자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올까? 그래서 저는 살아보자 이렇게 말을 넣자 해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 책 이름을 이렇게 붙인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 혼자 붙인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서양 사람들의 그 글에서 제가 도움을 받아서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영국 시인 쉘리라는 사람의 시에 보면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으리 이런 문장입니다. 서풍부라고 하는 긴 시인데 끝부분에 나오는 문장이죠. 계절의 나팔수인 불어다오 계절이 나팔수인 바람이여 불어다오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으리 이런 내용입니다.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으리 이거 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한번 자각해보자 이거예요. 스스로 한번
느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으리. 위기가 있고 답답한 게 있고 추위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봄이라고 하는 생명과 탄생과 아름다움과 꽃피는 좋은 계절이 분명히 온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그리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있어요. 이번에는 그 독일 옆에 그 프랑스, 그렇죠. 프랑스 사람인데 폴 발레리라는 시인이 쓴 시 중에 해변의 묘지라고 하는 이것도 긴 시인데 그 끝부분에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겠다 그런 좋은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청년 시절에 읽고 너무너무 좋아서 마음속에 이제 삶의 어떤 지표처럼 이걸 간직을 했는데 바람이 분다, 위기가 닥친다, 흔들린다, 어렵다, 춥다 뭐 이럴 때 우리는 현실적인 그런 생각만 하지요. 뭐 저같이 모자 쓴 사람은 모자를 붙잡아야 되겠다, 옷깃을 여며야 되겠다, 방으로 들어야 되겠다, 방으로 들어가서 바람을 피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람이 부는 것과 살아봐야 되는 것은 결코 그게 가까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서로 멀은 그 두 가지 이 문장을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겠다 이걸 붙여가지고 우리에게 큰 각성을 주고 도움을 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 문장에서 따서 봄이다, 살아보자 이렇게 제목을 붙였던 것입니다. 제목을 붙일 때 출판사 에디터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제목이 봄인데 이 봄에만 팔리고 여름에 가을에 안 팔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봄이라도 좀 팔아봐라. 그러면 여름에도 팔리고 가을에도 팔리겠지? 춘천 봄춘자 내천자인데 그 춘천이 봄내인데 겨울이면 동천이라고 바꾸나? 여름이면 하천이라고 바꾸고 가을이면 추천이라고 바꾸나? 여전히 겨울에도 춘천 아닌가? 우리 마음속에 봄을 간직하고 봄을 우리가 살고 봄을 사랑하고 봄을 느끼면 1년 내내 봄이 아닐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바로 그렇잖아요. 애기 이름을요, 어렸을 때 초롱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되면 초롱이가 아닙니까? 할머니가 돼도 그때도 여전히 초롱이잖아요. 그 할머니 마음속에, 할머니 육신 속에, 할머니 인생과 삶 속에 그 초롱이 어린 그 애기도 있고 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뭐 이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봄을 간직하면 겨울도 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부디 어렵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럴 때라도 마음속에 내 자신이 봄이고 내 마음속에 봄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봄이 돼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제가 그 안성에 있는 대학에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연을 하고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사인을 하는데 저는 사인을 할 때 이렇게 마주 앉아서 사인을 하지 않습니다. 옆에다가 사인을 받는 그 사람을 이렇게 불러놓고 앉으라 하고서 사인을 하는데 그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제 시 봄이라는 시를 아마 읽었는가 봐요. 우리 인생에도 봄이라는 것이 있었을까? 봄인 듯하면 여름이고 뭐 이렇게 제가 쓴 거예요. 봄인 듯한데 여름이고 그리고 빨리 가버리는 봄. 우리네 인생에도 봄이라는 것이 과연 있었을까? 이렇게 쓴 시인데 그 시를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시를 읽고 저 옆에 와가지고 저한테 사인을 받으면서 나한테 묻는 거예요. 작가님의 봄은 어떨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작가님의 봄은 지금 어떨까요? 제가 당황했어요. 저는 앞에도 제가 나이가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작가님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제가 당황해서 그 친구한테 쳐다보니까 대학 1학년 새내기인데 아주 예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바로 그 느낌을 받아서 말을 돌려줬습니다. 네가 내 옆에 와서 앉았으므로 나의 봄은 현재 진행형이 아닐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얼굴이 벌겋해지는 거예요. 말을 알아들을 것도 같고 못 알아들을 것도 같고. 그래서 제가 시를 적어주고 사인을 해서 저도 돌려보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비록 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봄을 마음속에 간직하면 내가 봄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친구 지금도 이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저장이 돼 있어요. 제가 명함을 줬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 명함에 있는 전화를 보고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얘기를 써서 문학 강연을 마치고 사인을 할 때 한 대학생이 나한테 물었다. 작가님의 봄은 어땠나요? 네가 내 옆에 와 있으므로 나의 봄은 현재 진행형이 아닐까? 그럴 때 그 아이는 볼그레한 얼굴을 보여줬다. 뭐 이런 내용으로 시를 써서 이것도 시집인데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라는 책에다 제가 그 시를 넣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책을 사다 읽어보고 그 부분에 자기 얘기가 썼다는 걸 알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드폰에 이 전화번호가 저장이 돼 있어요. 어쩌다 가끔 전화를 하는데 지금 3학년, 대학 3학년, 새내기가 3학년 다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렇게 대학 1학년에서 2학년, 3학년 된 저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고 좋은 저런 청년하고 알고 지내므로 나도 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내다 버리고 싶다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마음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봄이다. 그렇지 나도 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봄이 정말로 왔잖아요. 올 것 같지 않은 봄이 왔습니다. 아무리 어지럽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도 봄이 왔으므로 우리는 봄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좋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올해를 잘 사시다 보면 뭐 내년에는 코로나도 이제 완전히 물러가고 좋은 계절이 세상에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새해가 올 때마다 생각을 해요. 나는 올해도 365개의 태양을 공짜로 선물 받았다. 그리고 365개의 달림도 공짜로 받았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별도 공짜로 받고 새소리, 바람소리, 구름, 꽃 수없이 많은 그런 좋은 자연의 혜택을 내가 공짜로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고 이 봄을 아름답게 맞이하고 만끽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선물 나태주.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하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이 봄일에서 드리는 선물이고 또 그 시의 이름이 또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선물입니다. 오늘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도 보잘것없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